안녕하세요. 이스타프 최봉기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제 얼굴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난 주말에 얼굴에 점 한 10개를 빼고 지금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 상태라서 보기가 약간 흉합니다. 이번 주 방송은 이런 상태로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세기 미중 간 패권 다툼에 있어서 인구 구조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알다시피 지난 30년 이상 한자제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구는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젊은 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최후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역이나 군사 대결 등의 분야가 거론되고 있지만 뜻밖에도 인구가 두 강대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21세기 미중 분쟁에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미국이 결국 중공을 이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맥스 TV는 최근 보도에서 각종 통계 동향에 따른 연구 결과 미국과 중국의 인구 구조가 변해서 양국의 분쟁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 미국은 인구 구조와 이민자 유치 면에서 절대적으로 중국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결국 경제적 부와 경쟁력 그리고 전반적인 우위 면에서 중공 치하의 중국을 앞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은 거대 인구로 이루어진 자체 시장을 기반으로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저출산을 장려하고 이민자를 적극 유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중국 인구는 점차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젊은 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랜더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인 헤이스 선임 국제국방연구원은 중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기존 노동력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은 고령화 인구를 돌보는 데 있어 이미 재정단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는 결국 중국이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40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50세 이상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50세 이하 인구도 같은 범위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은 현재 노동인구 약 6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부담이 점점 커져서 2050년에는 노동자 약 1.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65세는 경로당에 가면 약수터에 가서 물을 뜨고 담배 심부름을 하는 막내입니다. 중국도 80세가 넘는 어른들이 수두룩 할 것입니다. 한 연구원은 한 자녀 정책으로 중국 노동자 1명이 부모와 조부모 등 최대 4명의 집안 어른들을 부양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또 이는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며 부모와 조부모가 은퇴하면서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9년 발표에서 2035년이 되면 국민연금과 도시근로자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돈이 떨어진다면 수많은 노인 인구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자칫 궁금해집니다. 중공은 점점 더 큰 딜레마에 빠질 것 같습니다. 뉴스맥스는 비록 미국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2030년 미국의 젊은 층 인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 노동자 약 3.5명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노인 1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60년이 되면 노동자 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딘청은 내일의 인구 통계는 이미 어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감해서 인구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먼저 가임기 여성 수가 줄었고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라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인구 통계 분석회사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가임기 여성, 즉 15세에서 49세 사이 여성이 2018년 3억 4,600만 명에서 2023년 3억 1,8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이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은 여성 1인당 최소 2.1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여성 1인당 출산율을 약 1.6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마 그보다 낮은 1.18명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 당국의 발표는 사실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뉴스맥스는 의학 전문지 란셋의 보고서를 인용해 2100년 중국의 인구는 현재 14억 4천만 명에서 7억 3,200만 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은 현재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 3억 3,600만 명으로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실시하던 한자녀 정책을 완화해서 출산을 장려해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학자인 왕단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결론적으로 출산 정책 완화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인구 증가세가 느린 이유는 정책 탓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출산율이 높진 않지만 그러나 미국 인구는 이민으로 인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인구는 100만 명, 그리고 국제 이민으로 인구 110만 명이 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민이 미국 인구 증가의 주요 동력이 될 것입니다. 2060년이 되면 미국의 자연 출생 인구 증가는 50만 명이겠지만 이민자 수는 여전히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드밋길 전 세계은행 전문가는 블루킹스 연구소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 상황은 1960년 미국의 경제 상황과 거의 비슷하지만 당시 미국 소득 기준과 비교해 보면 중국 국민의 약 90%가 빈곤층에 속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의 수치가 정확하다면 중국은 당초 계획보다 수십 년 더 뒤처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또 중국 사회의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사회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과 군사 분야 등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딘청은 미혼 남성은 너무 많은데 그들과 결혼할 여성 수는 너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영원히 결혼을 못할지도 모르며 결혼을 못한 남성들은 어쩌면 풍속업소를 찾게 될 것이고 이런 성병 등의 보건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인구 구조의 변화는 군사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들은 하나뿐인 자녀가 전쟁 중에 목숨을 잃을까봐 전쟁에 내보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전쟁에서 자녀가 전사하면 부모와 조부모를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 것도 전쟁에 내보내지 않으려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 중국은 아직도 호적제도가 남아있고 인력시장이 자유롭거나 개방적이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숙련된 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유치하도록 장려하는 이민정책을 마련한다면 미국은 첨단 기술과 경제력에서 중국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엄청난 수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국제 이민은 무시해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잔 요시하르 박사는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은 특히 중국과 경쟁하는 현 단계에서 중국의 전략적 약점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인구 감소가 통제되지 않는 것이 중국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도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자연 감소하는 인구 수축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올해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사망자 수보다 3만 3천 명이 적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으며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는 겁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0.84명이었습니다.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인 15세에서 49세 사이에 아이를 채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한 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인구 데드크로스는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것은 이미 20년이 넘었고 많은 전문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오래전에 경고해 왔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 앞으로 닥칠 위기가 아닌 지금 당장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국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 우리 모두가 고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